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슬스튜디오와 업노마드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에 사는 헨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산지 3년 정도 됐고요. 해외에서 살면서 2년은 독일, 1년은 헝가리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뭐 있지 않아 가지고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마트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이렇게 알바를 계속 하다가 한 9개월 정도 하니까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에 좀 좋은 일은 없겠다. 미래가 좀 밝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국에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잡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돈을 벌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하다가 책도 접하게 되고 인터넷도 그때 막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게 되고 하면서 이제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뭐 바로 해보지 해서 로고 디자인을 시작을 했고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뭐 수입이 100만 원, 그리고 두 달, 세 달 하니까 이제 300만 원 정도 하면서 점차 제가 한인마트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벌면서 이게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노트북으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인맥도 없었고 뭐 돈도 없었고 가진 거라고는 노트북 하나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1천만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요,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고 하는 이 도널드 밀러의 책을 보고 도널드 밀러가 얘기했던 것을 기반으로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이거를 비즈니스에 적용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노마드가 뭐냐? 디지털 노마드는 이제 디지털과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이 있으면 뭐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만 있어도 내가 어디에서든지 어딜 가서든지 언제든지 내 시간,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노마드도 다양해요.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첫 번째는 저처럼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재택근무를 하는, 원격 근무를 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갖고 있으면 되고, 세 번째는 뭐 프리랜서를 활동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주체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면서 수입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6단계로 나눠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웹사이트, 어떤 웹사이트가 있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뭐 식품 쪽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식업, 뭐 자영업, 뭐 카페, 아니면 뭐 헬스, IT, 뭐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헨리라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갑자기 인스타나 개설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웹사이트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라고 딱 하면서 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올려요. 막 저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런 것도 했어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문이 들어올 것 같나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딱 정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면 되냐? 예시로 저는 숙박업을 하는 분들, 에어비앤비 사업, 뭐 리조트 사업, 혹은 우리가 이제 뭐 펜션 사업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쪽 하시는 분들 중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펜션이나 리조트나 이런 데 가보면 결국에는 그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약 웹사이트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판매할 사람들을 특정화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가 끝났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있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구매해 줄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에 있겠구나 하면은 네이버 카페에서 숙박업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모여서 같이 그룹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아니면 그분들은 어떤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는지,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도 파악을 해서 거기 유튜브도 이제 다 챙겨보고, 뭐 아니면 밴드 그룹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들어가서 내가 판매해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파악을 해서 그 그룹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낚시를 딱 하는데 바다에서 낚시를 하냐, 아니면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작은 연못에서 내가 낚싯대를 탁 던지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이 판매할 사람을 정확하게 타겟팅 하다 보니까 이 큰 바다에서 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작은 우물에서 딱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마침 그걸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니까 큰 타겟팅으로 크게 잡았을 때보다는 당연히 작게 잡아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제가 이 전략으로 월 1,00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뭐야 이게 전부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6단계까지는 있지만 이 2단계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우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온라인 사업을 해보셨거나 혹은 부업을 해보셨거나 뭐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거를 안 하셨다면, 이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수입적인 부분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수입을 벌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후킹과 스토리입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이쁜 웹사이트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매출을 올려주는 웹사이트를 원하시나요? 선택은 뭐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지? 어떤 게 매출을 올려주는 거고 어떤 게 이쁜 웹사이트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시게 되실 거고, 혹은 이 글을 안 보시면은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예약률이 50%는 줄 겁니다 라고 하면은 뭐야 나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내가 타겟팅한 그 고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 글들을 쓰면서 스토리를 입혀서 그분들에게 노출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후킹과 스토리를 이제 그분들에게 보여줄 차례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매력적인 캐릭터 혹은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웹사이트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시로 제가 이제 숙박업 웹사이트를 판매하는데, 우리가 이제 후킹도 잘해서 스토리도 잘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혹은 뭐 우리 웹사이트가 있다면 웹사이트 여러 가지 경로로 해가지고 우리라는 사람을 딱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딱 들어왔는데 IT도 전문이라고 하고 뭐 음식도 전문이라고 하고 숙박업도 전문이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막 다 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웹사이트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딱 여길 텐데, 제가 말했던 1단계를 여기서 잘 적용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 쪽만, 리조트, 펜션, 에어비앤비, 뭐 호텔 이런 쪽만 제대로 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뭐 전문 디자이너입니다. 전문 웹사이트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약을 높여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딱 그 사람이 딱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판매할 사람을.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뭘까, 매력적인 브랜드가 뭘까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를 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웹사이트나 나라는 사람의 SNS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보는데 웹사이트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걸 적용했더니 펜션에서 예약이 3배가 올랐어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정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와 내가 몰랐던 방법이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알려주는 블로그 글 아니면 뭐 컨텐츠,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가치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그 가치를 알려주고 나서는 여러분이 그분들과 당연히 소통할 창구가 있어야겠죠. 소통할 창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나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 소통할 곳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이제 세일즈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면 그겁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팔지 정확하게 정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후킹과 스토리를 만들고, 네 번째는 그 사람들이 매력적이게 느낄 만한 브랜드를 만들고 혹은 캐릭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할 만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알려주고, 자,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가치를 알려줬을 때 나랑 바로 컨택할 수 있게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이 5단계까지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디지털 노마드를 하기 위한 이 방법에 대해서 6단계로 나눠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것을 적용해 보시고 이 비즈니스에 더 한 단계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온라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오늘은 한번 누구에게 판매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 봐야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한 꿀팁을 계속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을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온라인 사업이 하루빨리 더 매출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헨리였습니다.